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장혜식입니다. 네, IBS RNA 연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1월 말부터 한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RNA의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려면 좀 잘 이해하려면 RNA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기존에 RNA 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키운 바이러스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사체 분석을 같이 해서 꽤 재밌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네, 보통 이제 RNA는 A, C, G, U 4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그 1차원으로 쭉 연결된 건데요. 그 A, C, G, U가 보통 이제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3만 자 정도 아주 길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는 그게 유전자로 전체가 다 연결돼 있지만 세포 안에 들어가면 거의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 되는 RNA로 다시 쪼개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모양으로 생겨나는지, 세포 안에서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RNA가 ACGU 말고 좀 더 부가적으로 좀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그 변형은 예를 들면 프랑스어 알파벳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A부터 Z까지 말고 다른 알파벳 위아래에 뭔가 조금 부호가 붙잖아요. C 아래에다가 뭐 꼬리가 붙는다든지 그리고 뭐 A 위에 뭐 점이 붙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붙는 게 있는데 RNA에도 그렇게 조그만 게 붙으면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보통 그런 RNA 수식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일어나면 그 수식된 것들이 보통 RNA하고 좀 다르게 인식이 돼서 이 숙주세포에서 면역이 일어나는 것을 좀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번에 RNA 수식을 좀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RNA 수식이 아마도 바이러스가 이 숙주세포의 면역을 좀 회피하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라는 것은 유전자가 RNA에 들어있다는 건데요. 그 유전자가 그냥 뭐 RNA만 동동 떠다닌다기보다는 그 RNA가 단백질에 쌓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숙주세포를 만나면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RNA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RNA에서 단백질을 먼저 만드는데요. 그 단백질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선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생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RNA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는 원래 유전자 전체보다 조금 짧은 거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서브지노믹 RNA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필요한 거의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 정도 되는 단백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만들어내는 숫자는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뭐 100만 개에서 몇 억 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게 어떤 양으로 존재를 하는지 서로 비율이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사체를 좀 조사를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선 나노포어 시퀀싱은 아주 작은 그 단백질이 있어요. 아주 작은 단백질이 여기 구멍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구멍의 직경이 한 1나노미터 정도 되는데요. 1나노미터 정도 되는 단백질을 이 지질막에다가 잘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아래로 전기를 통해주면 그 아주 좁은 구멍을 통해서만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DNA나 RNA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구멍이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DNA나 RNA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류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DNA 부분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좀 큰 게 지나가게 되면 좀 전류가 적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류의 높낮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RNA나 DNA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직접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RNA가 기존에 알던 거든 모르는 거든 여러 가지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정보를 많이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의 RNA를 가지고 그 나노포를 통과를 시키면서 그 안에 지나가는 서열이 ACGU 서열인지 뭐 아니면 그 ACGU 말고 다른 것도 섞여 있는지, 그리고 뭐 그걸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긴 RNA들이 많이 있는데 긴 RNA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면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온전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전사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노볼 시퀀싱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상용화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나노볼 시퀀싱은 그냥 보통 기존에 많이 쓰던 시퀀싱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RNA 같은 경우에는 DNA로 변환을 한번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변환된 DNA를 복제를 하는데 그 복제 방법이 특이해가지고 나노볼 시퀀싱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RNA를 DNA를 변환한 다음에 그 DNA를 보통은 그냥 일직선으로 나열된 상태에서 복제를 쫙 해가지고 그걸 몇만 카피로 늘리는데요. 그 대신에 거기서는 그 동그랗게 DNA를 붙여줍니다. 동그랗게 붙여준 DNA를 가지고 얘를 복사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DNA 복제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동그랗다 보니까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털실 뭉치처럼 막 뭉쳐있는 DNA 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DNA 공을 DNA 나노볼이라고 불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서열 분석 방법은 기존에 서열 많이 분석하던 방법들하고 비슷한데요. DNA 복제 효소가 자기와 상대가 되는, 그러니까 G는 C를 만나고 T는 A를 만나고 이런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에 따라서 상대방에 붙어 있는 색깔을 보고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에는 C인데 뭐 파란색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T인데 노란색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굉장히 많은 숫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DNA 서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노볼 시퀀싱을 도입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초연구단이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생활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를 어떻게 복제하는지 그 방법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인지해서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는지 뭐 이런 정보들도 잘 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수식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수식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수식을 누가 시키고 누가 인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기존의 RNA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왔기 때문에 좀 진단에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을지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